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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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마이크 괜찮죠? 뒤에 분? 예, 잘 들리죠? 예. 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그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네, 금방 뭐 주말 되고 또 한 주 지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그 지난주에는 자격을 취득하는 뭐 이런 부분을 보셨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등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는 곳 뭐 이런 과정, 절차 뭐 이런 걸 좀 살펴볼 거고요. 여기 이제 3장에 보면 등록과 여기 결격사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등록과 결격사유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쪽 3장에다가 우리 별 3개 해주시고 이쪽에서는 한 뭐 2개에서 많이 나오면 한 4개 정도까지 출제가 됩니다. 4문제면 10점이죠. 등록에 관한 절차 좀 중요하고 그리고 법인의 등록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 등록 요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얘도 중요하고 결격사유 얘가 이제 우리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3장이 많이 좀 중요한 편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이제 개설 등록 있고 등록은 여기 이제 한자를 좀 이렇게 우리 책에다가 실어놨는데 오를 등에다가 등자가 오를 등이고요. 록자가 기록할 록입니다. 그래서 올려 기록한다. 관청이 가지고 있는 공적 장부에다가 공부라고 하죠. 그래서 공부에다가 어떤 등록을 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나 법인 같으면 그 사람의 뭐 그 어떤 그 법인의 상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서 우리 그 개공이 되어지는 뭐 이런 절차를 얘기하고요. 등록의 성질 관련해서 등록은 적법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우리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 맨 끝으로 화살표 하나만 붙여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즉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무등록 중개업은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은 몇 년 몇 천의 처벌의 대상이 되냐면 3년 3천의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드라마 외 캡처한 거에서 보면 김선호라는 배우가 무등록 중개업하면 처벌받는다 그랬죠. 그때 이 처벌이 몇 년 몇 천이라 그랬어요. 3년 3천. 우리 과목에서 제일 세게 처벌을 받는 형벌이 3년 3천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록은 왜 하느냐 이렇게 이제 혹시 누가 묻는다면 모해지기 위해서 등록한다. 적법해지기 위해서 등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등록은 대인적 등록인데 뭐 어떤 사무실에 내준 게 아니라 사람한테 내준 거다. 그래서 등록의 주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인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빼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는 사람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는 넓게 보면 법인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인 형태의 등록도 가능하고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이라고 하면 사람과 법인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그리고 등록은 기속적 행정행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을 요건 이제 등록 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우리 기속적이라는 건 꼭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건이 충족되면이라는 조건이 하나 붙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는데 해줘라 이런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컨대 요건이 다 충족이 됐는데 뭐 가령 그 고양시에서 개공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고 요건만 되면 등록 요건만 충족되면 반드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등록 관청은 그러면 어디가 되겠냐 해서 어디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느냐 뭐 이 얘기인데 사무소를 일단은 두려는 지역 여기 두려는 지역에다가 채색 한번 잡으시고 별표 두려는 라는 표현 예컨대 내가 서울 사는데
부산에다가 사무실 둬도 됩니까? 아니면 부산에다가 사무실 두면 안 됩니까? 둬도 되겠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서 두려는 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어디 가서 등록을 하냐면 시, 군, 구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공법에서는요. 공법에서는 자치구, 비자치구 뭐 이런 거를 따지거든요. 근데 중개사법에서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래서 여기 구는 자치구든 혹은 비자치구든 다 포함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자치구예요. 그죠?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예요. 우리 그러면 고양시 일산 동구가 있다. 그럼 얘는 무슨 구예요? 비자치구거든요. 근데 그냥 구로 끝나면 무조건 등록관청이 되는 거지 이게 꼭 자치구만 등록관청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구가 없어요. 근데 세종시는 구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누가 등록관청이 되겠어요? 세종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세종시는 어떤 측면에서 좀 헷갈리냐면 이 세종시는요. 왼쪽으로 빼볼게요. 사무에 따라서 시도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시군구의 역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종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세종시에서 시험을 봐가지고요.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공인 중에서 자격증은 누가 교부할까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하는 거는 누가 교부한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시도지사가. 이때는 세종시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시도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시 안에서 뭐 중개업 등록을 한다. 그러면 그 등록증도 누가 교부하냐면 세종시장이 교부해요. 이때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군구에서의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시는 약간 두 가지 기능을 겸직하는 뭐 그런 어떤 좀 특별한 경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고양시 나왔잖아요. 그죠? 고양시는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어요. 밑에 고양시 밑에 뭐가 있으니까요? 구가 있어요. 그게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될 수 없다. 등록관청은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우리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 관청에서 이전 후 관청으로 좀 멀리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등록관청이 된다. 뭐 이랬죠.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바뀌기도 한다. 그리고 등록관청의 권한은 해당 계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유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나중에 다시 배우실 건데요. 등록을 해주는 관청이니까 계공이 뭘 잘못을 하면 등록을 취소하겠죠. 그리고 뭐를 또 하게 되냐면 업무를 정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록관청의 고유 권한으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뭐 이런 거를 때릴 수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 신청자의 자격 요건, 그러니까 등록은 누구만 할 수 있냐 뭐 이 얘기인데 여기 보면 법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요 두 사람만, 두 어떤 주체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되거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누구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미 뭐가 있는 자이니까요. 소속이 있는 자니까 또 등록을 신청하면 소위 이중소속으로 봐서 이거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공은 등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있는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글자의 공인중개사와 여기 소속 공인중개사의 차이점. 무슨 차이점이죠? 얘는 소속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속이 있는 상태에서는 등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소공이 등록을 너무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등록을 할 수는 있겠어요? 퇴사하고. 그럼 퇴사하면 이 소속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는 건 좋은데 소속 달고 등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냐? 당연히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국적 뭐 상관없이 당연히 등록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상호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외국인이 뭐 가령 뭐 중국인이 있는데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중개업 등록 안 시켜줄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도 중국 나가서 어떤 전문 직종에 종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거는 다 풀어주는 것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준이 있는데 일단 개인인 개공, 즉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결격은 뭐 이따 보겠지만 뭐 전과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뭐 이런 뜻인데 예컨대 자격 정지 기간 중이 아니어야 한다. 그 얘기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또 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정지 먹은 적이 없어야 된다. 정지 기간 중이 아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판례에 보시면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전체. 변호사가 등록을 한번 신청해 본 사례가 있거든요.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가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방금 전에 무슨 자격을 갖고 있어야만 등록을 해준다 그랬죠? 공인중개사. 근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에 의해서 등록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아까 보신 대로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뭐 해야 되겠어요? 반려, 즉 거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항목이었는데 이 반려 처분을 해서 이제 이 변호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변호사가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소송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소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왜 안 해주냐? 변호사는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공인중개사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니까 이거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소송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변호사가 패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패소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는 중개업 등록을 할 수는 없다. 그럼 변호사가 너무나 중개업하고 싶으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하는 거는 상관없죠.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는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준만 충족을 해와. 그러면 해줄게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반려한 그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이제 판시한 사건이고요. 요거 별표 하나만 해요. 요거 좀 의외로 중요하고 잘 출제되는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배우셨던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 교육은 누가 받냐면 개공이 되려는 사람이랑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이 되려는 전원 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면 등록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안에 받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뭐 이랬는데요. 여기서 사무소를 확보한다 옆으로 화살표 하나만 해주시고 사무소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이 확보가 여러분 이런 거는 어때요? 소유면 확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유이면 확보 안 하는 거예요? 확보한 거죠, 소유. 근데 꼭 소유만 확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확보를 하는 거니까. 임차는 어때요, 여러분? 임차도 괜찮죠. 그래서 뭐 권한은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유면 어떻고 임차면 어떻고 뭐 그렇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 건물에서 무상으로 우리 쓰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사용대차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 권한 자체는 따지지 않고 우리가 쓸 수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소유할 것은 아니라는 거. 그다음 이제 사무소에 관련해서 약간 좀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이 세부적인 조건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잡아볼게요. 일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적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못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 걸 소위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중개업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가 좀 맞아야 되는데 여기 니은번에 보면
용도의 적합성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건물의 용도를 또 봐야 돼요. 여기다 2번 한 번만 적어줄게요. 건물의 용도가 왜 또 맞아야 되냐면 여러분 혹시 그 공법 건축법 진도 지금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안 나갔나요? 건축법 한번 들었어요? 네, 건축법에 그러면 배웠으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몇 개 있다라고 배웠어요, 혹시? 그런 건 안 배웠어요? 29개가 있거든요. 네, 29개. 건축물의 용도가 29개가 있는데 건물마다 용도를 다 정해놨어요, 법으로. 그래서 그 29개나 되는 용도가 있는데 그 29개 용도 모두를 중개업 사무소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도가 맞아야 돼. 근데 그 용도가 어떤 용도여야 하냐면 근생 괜찮아요. 근생. 우리가 줄여서 이제 근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근생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몇 종과 몇 종이 있어요. 1종과 2종. 그러니까 이제 근생 괜찮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개사무소는 사물을 보는 장소잖아요. 사물을 보는 장소니까 여기 보면 업무용 시설 괜찮아요. 업무용 시설. 네, 그래서 뭐 그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그 중개사무소로 가능하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용도가 맞아야 돼요. 근데 뭐는 그 제한은 없냐면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딱히 없다. 그래서 최소한 뭐 몇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없고요. 그냥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딱히 없다. 크든 뭐 작든 상관없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이쪽이 중요합니다. 여기다 우리 별 2개를 잡을게요. 법인이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이제 해마다 출제가 되어지는 뭐 출제확률 100%짜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중개를 위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줄여서 중개법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니까 특수법인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특수법인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특수법인 하나만 좀 기억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슨 조합? 응? 농협인데 앞에 무슨 말 붙어야 돼? 단위 농협인데 어떤 지역, 그죠? 지역에 있는 단위 농협. 이거 뭐라 그래요? 농업, 지역, 농업 협동조합. 이거 하나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지역 농업 협동조합만 우리 기억하면 돼요. 근데 얘는 특수법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이거를 특수법인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개공이 되려면 뭐를 하고 해야 되죠? 응? 기본적으로 개공이 되려면 두 글자 뭐를 하고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야? 등록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등록하고 아니면 등록 없이. 그러니까 등록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법인인 거예요. 아주 특별히 이제 예외를 인정한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러면 지역 농업 협동조합한테는 지금 밑에서 보려고 하는 중개법인이 갖춰야 되는 등록 기준을 적용을 한다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용 제외 이거 아주 잘 물어보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중개법인이 갖춰야 되는 기준이 뭐가 있냐. 첫째,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전과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전과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냐면 사원 또는 임원, 전원도 물론 전과 있으면 안 되지만 법인 자체도 전과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법인도 벌금형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그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전과 조회 같은 거를 다 해보고요. 두 번째는 법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법인이 만들어지려면 둘 중에 하나 회사 아니면 협동조합이어야 해요. 회사 아니면 협동조합이어야 하는데 회사의 종류는 이제 5개가 있고요. 상법상 5개가 있는데 회사의 종류는 상법에 대한 개념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실 필요 없고 하여튼 회사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는 뭐냐? 회사는 물적인 결합이다 이렇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물적 결합은 자본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이제 회사라고 하고 협동조합은 그러면 물적인 결합보다는
인적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우리 법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괜찮아요. 회사도 괜찮고 조합도 괜찮은데 안 되는 조합이 하나가 있어요. 안 되는 조합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는 우리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시고요. 얘도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기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들어간다.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과 요 앞에 있는 협동조합의 차이가 뭐냐? 얘는 사회적이라는 표현이 붙잖아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 거고, 그러면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영리 아니면 비영리,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라서 우리 영리를 추구하는 중개업과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합이 우리 과목에서 3개가 나오거든요. 어떤 조합이 나오냐면, 자, 여기 위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역농업 협동조합도 조합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포인트가 등록 안 해도 되는 애, 안 해도 되는 애. 그 다음에 요 조합은 등록을 해야 되는 애, 우리 중개법인.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애. 그러니까는 등록 없이 하는 거하고 할 수 없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예 그 등록을 해서는 안 되는 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적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제끼셔야 돼. 얘는 등록을 할 수 없다. 3가지 조합 중에 그러면 얘만, 그러니까 뭐 이런 지역 농업이라는 말이라든가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없는 협동조합만 중개법인이 될 수 있구나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회사든 조합이든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본금은 얼마 이상 있어야 되냐면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돼요. 자본금 무조건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로, 우리가 가장 흔한 게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로 만약에 그 법인을 만들 거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대체적으로 오너가 이렇게 단독 출자하죠. 대체적으로. 그러면 물적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야, 나 혼자 다 낼게. 그리고 돈을 좀 중심으로 모여. 뭐 이렇게 하면 회사가 되는 거고. 야, 이 5천만 원이 큰 돈이니까 1,000만 원씩 5명이 조합원이 돼서 우리가 이제 공동 출자해서 만들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 이거는 이제 인적 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회사든 조합이든 자본금은 5천만 원은 꼭 있어야 된다. 이 5천만 원은 은행에다가 이제 그 예금하고 잔고 증명서를 떼서 우리 법인 설립 등기할 때 이게 들어가야 돼. 자본금 얼마짜리 회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세 번째 요건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까지만 밑줄 한번 해 주시고요. 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해야 되는데 요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총 7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때 총 7개의 업무는 개수는 물론 중요하진 않지만 이 7개라고 제가 좀 특별히 적어드리는 이유는 중개업이라고 하는 업무를 한 개로 보고, 그리고 플러스 겸업 업무라고 해가지고요, 중개업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요게 6개가 있어요. 요 6개, 요거는 제가 한 3교시 정도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합치면 우리 법인은 몇 개의 업무만 해야 돼요? 7개. 이거를 겸업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8개, 9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법인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다. 이거를 이제 그 겸업 제한 이렇게 표현하고, 이 겸업 업무 6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이 6개가 있죠. 이 6개는 묶어볼게요. 이 6개는 중개 업무이다 아니면 중개 업무는 아니다? 중개 업무는 아닌 거죠. 얘네들은 중개 업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개를 이제 14조에서 다시 배울 건데 요것도 출제가 되게 잘 되는 항목이고, 지금은 요거 개수만 그냥 확인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한 3교시 정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등록 기준은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해요.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법인의 대표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면 우리가 굳이 이 어려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냥 돈만 있으면 법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격 있는 애를 고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건인
꼭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없으면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무분별하게 중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대표를 포함 아니면 제외한, 그러니까 대표 빼고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표를 빼고 나머지 사원 또는 임원이 뭐 추가로 있으면 그 중에 몇 명의 몇 명꼴로, 3명의 1명꼴로, 3명 중 1명꼴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추가로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대표 1명 있고, 대표 1명은 당연히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사는 참고로 임원이에요. 감사 1명이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 대표 1명, 감사 1명. 자, 그러면 그 법인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은 최소 몇 명이 필요해요? 2명이 필요한 거죠. 네? 2명. 대표 1명 있어야 되고 감사가 1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면 1명만 있으면 1명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대표 1명에다가 사원 또는 임원이 4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숫자로 4명, 그럼 몇 명이 필요해? 대표까지 하면 3명이 필요하죠. 대표 1명, 나머지 4명 중에 2명이 필요한 거지. 3명 중에 1명 꼴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대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여기 전원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전원이.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들도 전원이 뭐를 받아야 되냐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전원에다가 따로 별 하나만 좀 잡을까요? 네. 자,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원 또는 임원 중에 몇 분의 몇만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3분의 1 이상만. 근데 여기는 교육은 또 어떻게 받으래? 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건데 3분의 2까지는 자격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3분의 2는 교육 안 받아도 돼? 아니면 교육은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에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걸리면 무조건 교육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법인도 사무소를 확보하는 건 동일하고 이때의 확보는 소유, 뭐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이거는 개인이라고 동일하다. 자, 이쪽에서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3가지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만 사실 아셔도 되는데 이쪽에서는요,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는요, 3가지 제외가 있어요. 3가지 제외.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3제라고 한 번만 써볼게요. 3가지 제외가 있는데 이것만 잘 아시면 된다 이거야. 3가지 제외. 이걸 3제라고 보통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자, 3가지 제외가 무슨 제외인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뭐 제외? 특수법인 제외. 여기서 특수법인 제외한다는 건 뭔 뜻? 자,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서 내냐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대표가 이사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조합장 내지는 이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사장이 공인중개사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서 내고, 일단 요거 중요하고, 2번째 제외는 뭐를 또 여기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대표를 제외한 2번째 제외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요것도 아주 잘 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아니 뭐가 있었었죠? 여기 바로 여기 있었었네.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제외가 있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수법인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그리고 대표자 제외, 요거 3가지를 3제라고 표현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출제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려가시고 등록 절차. 등록 신청은 일단 신청서를 일단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내냐면 아까 두려는 여기는 이제 두고자 뭐 같은 말입니다. 두려는 두고자 하는, 이건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신청하는 건데, 이때 등록을 신청할 때 자격이 있는 거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거의 하이테크 시대이기도 하고 그 사본을 내라고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위조나 변조해 가지고 사본을 만들어서 또 내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믿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있고 없고는 우리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한테 여기 보면 확인 요청을 해야 하고 뭐 이런 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번 빼볼게요.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가 결론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예, 제출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확인하니까, 조회하니까. 예전하고 좀 바뀐 방식이에요. 지금은 자격증 사본은 일절 내지 않는다라는 건.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는 개공이 되려는 사람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서 내야 되느냐, 또 이런 또 문제점이 남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낼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을 누가 떼어보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예, 건축물 대장 같은 것도 확인한다예요. 공무원이 떼어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이 등록을 할 때는 여기 보면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오를 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밑으로 한번 빼볼게요. 자,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이제 땅 바로 밑에 아주 막 그냥 점 하나 찍는 것 같이 중국하고 비교하면 아주 조그만한 나라가 있는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부탄인이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이렇게 신청을 해보면 자격이 있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응? 자, 이 부탄인이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신청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사본을 낸다 그랬어요? 아니면 조회한다 그랬어요? 조회.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은 이 사람이 자격을 부탄에서 땄어요? 대한민국에서 땄어요? 대한민국에서 땄으니까 그거는 조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결격인지 아닌지를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야.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은 신원조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신원조회를 해서 결격 없으면 그냥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결격인지 아닌지를 조회할 거야. 그리고 참고로 부탄이 부탄 언어가 있어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몇 명, 뭐 우리나라 몇 명 들어와 있지도 않은 나라에서 이 부탄어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조회할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었냐면 부탄국에서 아포스티오를 하나를 부착을 해서 아포스티오를 부착을 해서 말하자면 이거를 그 증명을 하라는 거야. 해당 국가에 증명을 해서 이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이 증명이 원본인지를 확인하는 어떤 증표 뭐 이런 거를 아포스티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포스티오는 어떤 문양의 도장을 찍어주는 걸까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양, 태극 문양. 우리 여권 한 장 넘기면 왜 태극 문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포스티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을 상징하는 문양은 뭐 있어요? 독수리. 뭐 캐나다는 뭐 단풍 마크. 예를 들자면 그런 거. 그래서 국가마다 도장 찍어주는 국가, 뭐 스티커 붙여주는 국가 이게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이 아포스티오라는 표현이 좀 중요해요. 이 말은 한국 사람은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포스티오 이렇게 나오면 누구만 내는 거예요? 외국인만. 네, 외국인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포스티오는 한국에서는 낼 필요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고 가끔 이거 출제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외국인이 구비 소리가 조금 달라요. 아포스티오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얘 가끔 시험에 나는데 등록 신청할 때 사진 한 장 내야 되거든요. 이 사진은 왜 내냐면 이따 이제 제가 등록증 보여드리겠지만 등록증에 부착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증에 붙여서 다시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국 법인이나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포스티오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등록 요건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기속적으로 그런데 등록 거부 사유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거부 사유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거부. 아까 우리 판례에서 누가 등록을 한 사례가 있었고 그걸 실제로 반려했었었죠? 변호사. 저 변호사 한번 쓸게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등록하면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반려해야 돼. 변호사 자격 갖고는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무소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격은 전과 같은 거 있는 걸 이제 확인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한국 사람은 뭘로 확인하고? 신원조회.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은 신원조회 한번 써볼게요. 전과 기록 같은 거 다 조회한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고 외국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포스티오.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아포스티오는 외국법인 외국인만 적용되는 거고 내국인 한국 사람은 신원조회를 하고 이걸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 법인이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랬을까요? 5천. 근데 자본금이 3천만 원 있는 거야. 3천만. 그러면 등록을 해줘야 돼? 아니면 거부해야 돼? 거부.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냐면 그 밖에 이 법은 이제 중개사법이고 혹은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이 되는 경우 뭐 이랬는데요. 여기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밑줄 하나만 해주세요.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금에는 무슨 세랑 무슨 세가 있어요, 여러분? 세금에는 크게 두 가지 세금 있잖아. 무슨 세, 무슨 세.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거부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금 내고, 내고해. 그러면 내고하면 해줄게. 근데 체납한 상태에서는 안 해준다. 그리고 요거는 기준이 좀 있어요. 참고로 그냥 국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거부합니다. 그러면 뭐 지방세는 뭐 이거보다 조금 낮기는 한데 아무튼 이 세금을 체납한 그 어떤 사실이 있으면 거부하고요. 이거는 꼭 등록만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국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외국 여행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갈까요? 응? 안 돌아올까봐가 아니고 그 입국 심사 이런 걸 처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권 발급 신청하면 여권 발급도 반려. 그리고 입국 심사 거절. 그러니까 뭐 하고 나가라는 거야? 세금 내고 돈 내고. 그래서 실제로 돈 안 내면 세금 안 내면 외국 출국이 안 됩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 안 낸 상태에서는 등록을 해주지 아니한다. 이거는 거부 사유는 나름 좀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니까 하나씩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신청을 했으면 등록을 하고 본인한테 이제 통지를 해줄 건데 이게 며칠 안에 등록을 하고 통지를 해줘야 되냐면 7일 안에 등록을 하고 본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이 7일 안에 구분을 해서 등록을 하고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준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나오면 O 아니면 X. 등록증 나오는 게 아니라 등록만 해주는 기간이 7일이에요. 그러면 등록증 교부는 좀 더 걸려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또 어떤 절차를 좀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일 안에 해주는 건 뭐라고요? 등록하고 통지까지만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이 7일이면 좀 여러분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좀 짧게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적당히 걸리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잖아요. 민원 업무를 7일씩이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 7일이 왜 걸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신원조회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현장에 나와보기도 하고 우리 건물이 적법한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다소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등록 통지 효과는 그때부터 개공이 되는 거죠.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요.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가 된다?
개공. 개공이 된다. 예. 왜냐하면 개공의 정의가 뭐예요? 그 등록한 자가 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의 통지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개공이 되는 거다. 다만 통지 안 받고 업무를 했다, 중개업을 했다, 통지 없이 업무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등록 중개업 해당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처벌은 몇 년 몇 천? 3년 3천. 여기 중간에 제가 건너뛴 건 이따 그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종별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종별 변경은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종별 변경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공개가 법계로 이렇게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공개라고 썼어요. 공개는 뭐약자?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우리 이제 줄여서 공개라고 쓴 거예요. 그럼 법계는 법인인 개공.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공개가 법계로 어떻게 갈아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공개가 뭐를 하나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인 개공으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법계는 공개로 못 가냐? 갈 수 있어요. 자, 이 법계는 어떻게 공개로 가겠어요? 법인을 뭐 하고? 훼손하고. 훼손하고 독립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서 가든가 법인이 해산하고 사람으로 돌아가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종별 변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운전면허의 종류로 말한다면 2종에서 1종으로 바꾼다든가 또 1종 대형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연세 좀 많으시면 나 이제 1종은 필요 없으니까 나 반납하고 2종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종별 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개념인데 공개가 법계, 법계가 공개 이렇게 갈 때는 유형이 다르잖아요.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다시 한다라는 얘기는 등록 번호는 바뀌고 아니면 안 바뀌고 바뀌고 등록 번호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왜 등록 번호를 바꿔야 하냐면 유형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종별 변경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사실은 위에 있는 내용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네. 근데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없는 종별 변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계가 공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계가 뭐죠? 부계 우리 지난주 배우셨는데 부칙개공이에요. 부칙개공. 그러니까 부칙개공은 언제부터 중개하셨던 분들? 복덕방 시절부터. 그럼 이분들은 뭐는 없는 분들이에요. 자격이 없잖아. 근데 자격이 없는 분들이 뭐를 따서 자격증을 따서 이제 이렇게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 때는 개인에서 개인이거든요. 개인에서 개인. 그러면 이렇게는 못 가요? 공개가 부계로는 못 가나? 예, 이렇게는 갈 수가 없죠. 과거로 회귀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 때는 등록증에 재교부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등록증 재교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이때는 등록 번호는 바뀐다 아니면 안 바뀐다. 이때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밑에의 경우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부계가 공개로 갈아탈 수 있고 이때는 재교부 신청하면 되고 이때는 등록 번호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실제 그 등록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등록증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가 등록증이거든요. 예, 등록증. 예, 지난주 우리 자격증 보셨고 이게 이제 등록증인데 여기 종별이라는 거 있죠. 조그맣게. 예, 여기에 3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칙 개공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우리 그 체크가 되어 있을까요? 부칙 개공은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는 종별이에요? 여기 보면 법제 7638호 부칙에 따른 개공 이렇게 체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를 하나 취득했어? 자격을. 예, 그래서 종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요 앞에 칸으로. 그럼 이렇게 앞에 칸으로 바꾸면 체크되는 위치가 어디로 바꾸면 돼요?
여기로 바꾸면 되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지워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지우는데 집에서 자기 부칙 계공이 화이트로 지우면 어때요? 그거 안 되지. 이거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청에다가 내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제 몇 호라고 하는 번호 뜨죠? 이게 무슨 번호? 등록번호. 이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건 아예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거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시. 그러면 이 번호는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기본서로 돌아오시면 요 경우가 예외적으로 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항목에 등록사항 등의 통보 있는데 여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이거 좀 많이 중요한 편입니다. 여기다 채색도 한 번만 해볼게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한다. 에다가 채색도 한번 해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강서구라고 해볼게요. 서울 강서구. 여기는 강동구입니다. A라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 있었는데요. A 공인중개사가 강서구에다가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등록을 이렇게 해보고 얘가 이제 여기서 등록을 했으면 얘는 이제 신분이 뭐가 되는 거죠?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장사가 되게 잘 돼. 아주 잘 돼. 뭐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A면 무슨 욕심이 좀 날 수도 있겠어요? 응? 하나 더 하고 싶다. 어디다가? 여기다 하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뭐 시험 보기 전에 이거 이중 등록하면 안 된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해? 저 끝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도를 바꿔버리거나 서울에서 안 하고 뭐 경기도나 뭐 멀리에서 하나 더 하거나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질문. 강동구청장은 얘 강서구에 이미 등록이 있으니까 A라는 그 계공이 등록을 거부한다? 아니면 그걸 모르니까 강동구청장은 강서구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니까 등록을 해준다.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안 해준다?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왜 해준다? 몰라서 해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둘이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강동구청장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등록에 관한 사무를. 그러면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무슨 등록이 된 거야? 이중 등록이 된 거죠. 만약에 이걸 안 해주면 이중 등록이 애초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금지할 필요도 없는 거지. 가능하니까 금지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잡아내야 돼? 아니면 잡아내면 안 돼요? 잡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둘이 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잡아내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중간에 딱 끼냐면 협회 있잖아요. 여기서 협회가 무슨 협회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협회에다가 강서구청장이 일단 통보해 줍니다.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그리고 강동구청장도 등록하고 10일 안에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강서구, 강동구는 모르는데 누구를 통해서 얘가 이중 등록을 한 사실을 알게 돼? 협회 통해서. 근데 언제 알게 돼? 다음 달 10일. 협회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협회가 그 얘기를 강서구청장이랑 강동구청장에게 알려주겠죠. 그러면 강서구부터 한번 해볼게요. 강서구는 이 등록을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둬? 아니면 취소? 당연히 취소시켜야지. 절대적 등록 취소. 이건 취소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남았죠? 그럼 강동구청장은 하나 남았으니까 그대로 둔다? 아니면 얘도 취소한다. 이것도 당연히 취소시켜야지. 그리고 얘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결격사유라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합니다.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협회에다가 알려주는 건 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요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요인 아니면 무슨 요인을 알려준다고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알려준다. 통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은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 사항이 뭐냐면 등록해 준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요인이잖아. 등록한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거. 분사무소라는 거 아직 안 배웠는데 지점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설치 신고 받았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분사무소가 늘어난 거니까.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한 거. 개공이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 들어왔대.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요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처분은 취소랑 정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취소랑 정지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그 개공이 그만큼 취소돼서 줄었으니까. 그다음 요거 잘 답변하셔야 돼. 이전 신고를 받았다 이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강서구에서 강동구로 이전한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요인이에요? 5초만 생각해 볼게요. 강서구에서 강동구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왜 둘 다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강동구는 무슨 요인?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요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숫자가 줄었잖아. 그래서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에 둘 다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고용신고 받은 거 플러스. 고용신고 받은 거 플러스. 고용관계 종료신고라는 것도 있거든. 뭐 사직을 했다거나 해고를 했거나 이건 무슨 요인이에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협회는 통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통보를 받고 이런 거를 통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가끔 우리 언론 뭐 이런 그 신문이나 뭐 방송에 보면 뭐 몇 년 몇 월 현재 전국의 개공이 몇 명이고 전국의 소공이 몇 명이고 전국의 중개보존이 몇 명 이거 가끔 발표하거든요. 그거를 국토부에서 통계 유지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유지하는 거예요? 협회가. 그래서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격사유 들어가겠습니다.